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1학기 내신도 끝났고요. 곧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되는지, 내가 학종으로 넣어야 하는지, 논술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버리고 철저하게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역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 전략을 잘못 짜서 12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안타까운 건 굉장히 비싼 컨설팅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학종과 그리고 논술과 수능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잘 들어보고 나서 나는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파악한 후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종 그리고 논술, 수능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종과 논술 그리고 수능 중에서 나한테 정말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제는 아쉽게도 지방대학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지방대가 보지 않기 때문에 논술을 보는 서울권 대학들을 중심으로만 비교한 것이다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수능 제한 등급입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제한 등급이 올해 없는 대학들이 꽤 많이 생겼고요. 제한 등급이 있는 대학들은 세계 합의 5까지도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있고, 중위권 대학은 보통 2개 합의 4 정도가 되고요. 상위권 대학들 서강대, 성대, 이대 같은 경우는 3개 합의 6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서울권 대학이라면 국영수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과목 평균 2등급 내지는 1.7 정도는 돼야 동건홍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전형이 나한테 유리한가? 1차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수능 합이 6이 되지 않는다라면 정시로는 서울에 있는 동건홍 대학을 갈 수 없겠네.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합이 4가 된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외대, 동건홍 굉장히 많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제한 등급을 넘겼다면 역시 내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 조건까지 맞춘다면 우리는 또 학종을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조건을 만족하는지 1차적으로 한번 판가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내신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점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0 이상이어야 서울권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을 따지는 것 같지만 먼저 내신을 본 후 스펙을 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내가 스펙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합격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또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이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2.0의 경우에도 서울의 중위권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0이라면 학종으로 서울권 대학을 붙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종으로 내가 내신이 2.0 이하로 떨어진다면 일반 고1 경우에는 서울권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거는 자신의 고등학교 1년 선배가 간 그 내신 점수가 곧 학종, 내가 붙을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작년부터 대학들이 정부를 의식해서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특목고 여 내신들을 잠깐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는 뭐 특목고 학생들이 4.0만 돼도 서울권대학을 붙었다면 이제는 3점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 굉장히 잘 받은 정말 어려운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학종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등급이라는 안타까운 사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논술을 보시면 논술은 5.5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내신이 3.5등급입니다. 내신이 한 3, 4등급만 돼도 스님들은 학종이나 내신 전형으로 지방대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신이 3.5라면 논술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등급이다. 왜냐하면 이제 2.0인 친구들은 우리가 학종으로 서울권대학을 충분히 붙을 거라는 생각으로 논술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내신 점수는 2.5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5도 낮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6.0인 친구들도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만약에 30% 반영한다고 했을 때 연세대 같은 경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내지는 6등급까지 점수 차가 1점짜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술은 A, B, C, D, E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 간의 점수 차가 5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4등급, 5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연대를 비롯한 서울권의 모든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서울권 대학이라면 정시에서 수능 점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내신에서는 3.0 정도는 또 맞아줘야 서울권 정시에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은 2.0이 학종에서 그렇게 썩 서울권 대학의 안정권이 아니라는 것과 논술이 이렇게 합격자들이 내신 점수가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태여 보여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학종 6번, 논술 6번, 수능 3번입니다. 그렇다면 학종과 논술이라는 이 기회가 수능보다 2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능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신이 2.0인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권대학을 무난히 붙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학종 6장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저라면 학종 3장과 학종과 수능으로 갈 수 없는 그 이상의 대학을 넣는 논술 3장의 카드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건 수능 제한 등급도 낮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도 낮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격 방식입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합종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내신이 끝났고 스펙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 유무는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그냥 툭 던져놨더니 나보다 스펙이 많고 나보다 내신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종은 이미 내 학교 선배의 점수를 보면 내가 붙을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가늠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노력한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논술이라는 건요. 지금부터 해서라도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고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을 때 그 합격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는 것은 그동안에 쌓은 실력과 그날의 컨디션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가 한다는 것이죠.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6, 9 모의고사가 낮게 나왔더라도 수능 날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분명히 수능 날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능 점수는 대부분이 수능 날 다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통계를 보면 고3들의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대비 수능날 국어 상승하는 친구들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80%는 같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통계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대학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각 영역별로 한번 단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점을 잘 들어보고 난 저러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학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나는 분명히 내신 2.0으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일반고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핸디캡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상관없이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 고등학교 출신들, 그것들을 은근히 대학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슬픈 현실이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50대 1, 한양대 같은 경우도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대학들이 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느냐라는 게 최대 관건이죠. 그러나 저는 제 논술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1도 허수다.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2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논술을 엉터리로 배웠거나 너무 단기간에 해서 꼼수를 노리는 그런 공부로서는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논술도 실제 경쟁률은 높지 않는 거라는 거 인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이라는 것은 실력이 이렇게 노력한 게 비해서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날 특히 고3들의 경우에는 실력 발휘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거죠. N수생들은 그나마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력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데 고3들이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절반 이상이 재수라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각각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점 중에서 나는 어떤 걸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은 여러분들이 1학기 내신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합격 유무가 나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의 장점은 내가 내신이 4등급이어도 수능이 거의 올 9등급이어도 평상시 꿈꾸었던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다라는, 그래서 논술 한 방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수능이라는 것은 다른 스펙이라든가 논술 이런 것들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한 분야만 파서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가장 덜 쓸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능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경 쓰기 싫어, 난 수능으로 승부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장점 중에서 또 여러분은 무엇을 취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발 인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권 대학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학종과 논술, 특히 논술은 적게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인원이 조금 줄긴 했지만 큰 비율로 보면은 학종이 4 정도, 논술이 3, 수능이 3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보다시피 의외로 경쟁률 또는 그 뽑는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든 꼭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선발 인원을 통해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열어놓고요. 오로지 학종만, 오로지 수능만, 오로지 논술만 하는 전략은 하지 마시고 분산 정책을 해서 자신의 강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잘 선택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저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지론이기도 하죠. 모든 선택은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요. 결과가 올바른 선택임을 증명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정과 합격의 가능성을 놓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한 가지로는 수시도 신경을 써 보신다면 합격의 6번의 기회 날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학점과 논술과 수능 비교를 모두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합격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